안녕하세요.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 네, 오늘 자동차 보험에 있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원들하고 얘기하다가 12대 중과실, 13대 중과실, 10대 중과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 이걸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우리가 일명 10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딱 그것만 있었는데, 네, 요새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몇 가지가 더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이 잠기네요. 어떤 분들은 13대가 있다, 어떤 분들은 14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법에는 12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법에는 이렇게 조문을 보시면, 예,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서 우리가 일명 12대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그렇게 따지면 14대 중과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한번 얘기가 나온 시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대 중과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항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3조 처벌의 특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처벌의 특례 조항에는 가장 1번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란 뭐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좀 특별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이렇게 다 풀려나다 보니까 그래도 법에서는 이러이러한 사고는 피해자의 합의하고는 상관없이 너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돼 라는 사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문에 보시면 1번부터 12번에 나열되어 있는 그 전에 있는 조문에 보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유기시켰을 경우에 이거는 처벌을 하겠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한다. 공소제기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이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술이 취했나?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음주 측정을 거부해요. 거부했을 때도 바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나 불구속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버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응하셔야 되고요. 자, 그 두 가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12가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중대사고로 인정해서 똑같이 공소제기를 한다, 처벌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좀 법조항이라 되게 좀 복잡한데요. 첫 번째는 이거를 읽어야 되나 이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읽으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첫 번째는 신호 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이나 경찰이 정한 모범운전자나 표지판에 의한 신호를 위반했을 때 일어난 사고를 첫 번째 신호 위반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불법 유턴을 하거나 도로를 횡단해버리거나 뒤로 후진을 하거나 이 사고, 우리가 일명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사고로 본다. 중대과실로 본다. 세 번째, 과속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한속도가 60이다 그러면 최대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 사고로 처벌의 특례 조항에 의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속입니다. 20km 이상의 속도를 초과했을 때. 네 번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지르기가 깜빡이를 켜고 옆으로 왼쪽으로 빠져서 속도를 내야 되고 방해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등등에 있어서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또 이 중대과실로 또 인정을 합니다. 다섯 번째, 철길 건널목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차가 다니는 요새는 그런 데가 많지 않지만 다 지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시골이라고 하기 외곽에 나가시거나 서울도 서대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데 가보시면 철길 건너목이 있는데 이거 지시 위반을 하고서 그냥 지나가거나 문제가 돼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위반 사고로 본다. 여섯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사고,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보호하지 않고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또 중대 과실 사고로 본다. 여섯 번째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일곱 번째, 되게 긴데요. 무면허일 경우에 일어난 사고. 무면허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무면허야? 이러면 중과실로 봅니다. 여덟 번째, 음주, 약물에 의한 운전을 했을 경우에 중대과실 사고로 봅니다. 중대과실로 음주, 약물. 여덟 번째, 음주, 약물, 운전이고요. 아홉 번째, 인도 침범이라고 하는데 차가 인도에 주차하다가 올라가다 사람을 치거나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이것도 중대과실 사고로 봅니다. 열 번째, 버스 같은 경우에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 승객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이제 승객을 매달고 달려서 떨어졌을 경우에 승객의 추락이 발생됐을 때는 이것도 중대과실 사고로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버스가 많이 적용받겠죠. 11번째, 이제 이게 새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신설된 건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고, 시속 30km죠, 보통 초등학교 앞에선 그 이상 속도를 냈거나 멈추지 않았거나 아이가 그 빨간 그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거나 이거 무조건 중과실 사고입니다. 12번째, 요새 생긴 겁니다. 이게 적재물 추락사고. 그러니까 화물차가 적재물을 잘 묶지 않고 막 달리다가 적재물이 떨어져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화물차 운전사에게 중과실 사고를 적용합니다. 총 이게 12가지인데요. 조문은 되게 복잡한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뭐냐면 법규 위반하면은 다 갖다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주행을 하다 일으킨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고는 거의 중과실 사고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신호를 지키시고 정상 운행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조심하셔야 될 것, 새로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트럭의 적재물 관리,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조문이다 보니까 어렵고요. 자, 12대 중과실이냐 13대 중과실이냐, 자,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냥 12개의 항목과 그 다음에 법조문이 앞에서 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운전은 어찌됐건 운전이 중요하고요. 법규를 지켜서 운전하는 습관을 좀 길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